안녕하세요. 처음과 끝학원의 강사 박시우입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앞에 둘 다 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 모의고사고요. 연도만 다르고 심지어 이제 문제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과연 두 문제가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좀 여기에 집중해서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한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두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일단 공통점 중에 하나는 둘 다 이 문제 풀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일단 의문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문제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학습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름 아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항등식이라는 키워드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파악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하나는 계수를 비교하는 것이고, 하나는 수치를 대입해 보는 것이다. 뭐 이런 흐름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fx가 이게 너무 정체불명이야. 그래서 이게 동류항으로 정리한 다음에 내가 한번 같은 동류항의 계수끼리 비교해 보겠다라는 시도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수 비교를 쓰겠다라는 옵션이 자동으로 탈락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게 돼요. 바로 수치 대입을 하는 거예요. 수치 대입. 자, 물론 어떤 수치를 대입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적분의 28번 문항을 내가 풀어서 답을 맞추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요 나조건을 읽었을 때 x에 0 대입하고 2는 대입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문제 풀이를 시작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0과 2를 대입을 해보시면 f0의 제곱 더하기 2f0. 자, 일단 제가 한 번에 쓸게요. 그리고 f2의 제곱 더하기 2f2인데 여기 잘 보시면 코사인이랑 사인 안의 각도가 파이 x예요. 파이 x. 그럼 0 집어넣으면 0이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2파이 될 거니까 둘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코사인, 사인은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둘이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뭐 여기까지 쓸까요? 실제로 0을 집어넣었다 치면 이거 코사인 0이 될 거고 이거 사인 0이 될 거니까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둘로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자, 요거 뭔가 인수분해 하고 싶게 생겼잖아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싹 다 좌변으로 데려가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해보면 f0 마이너스 f2 요거 곱하기 f0 플러스 f2 더하기 2가 0이다. 뭐 이런 사실을 하나 알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조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f0이 f2보다는 하나 커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같아져서 0이 될 수는 없어. 이거 불가능해요. 얘 때문에 0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누구 때문에 0이 되는 거냐면 f0 플러스 f2가 얘가 형편 좋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우리 이런 결론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조건이랑 이제 이런 사실, 우리 밝혀진 사실이랑 그냥 단순하게 연립 1차 방정식 풀면 F0이랑 F1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 계산까지는 그냥 제가 할게요. 자, 결과적으로는 F0이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2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쓸게. 자, 잘 보세요. F0에다가 1을 더하는 거야. 1을 더했어요. 갑자기. 자, 그리고 F2에도 1을 더해보는 거예요. 1을 더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결과도 알고 있거든요. 얘다가 1을 더하면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얘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일단 그 값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세요.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른 걸 곱했으니까 이거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0보다 작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 보여요, 이거? 신기하죠? 이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나중에 다시 풀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fx가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3에 3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 얘기인데, 자, 그럼 얘가 시사하는 바는 뭐겠어요? 얘가 시사하는 바는. 똑같이 사이값 정리인데, 여기 플러스 1이 더해졌다 보니까, 아마도 fx는 0에서 2 사이에서, 이거 c라고 바꿀까요? in c에 대해서 fc가 0이 될 것이다. fc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 fc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한 번은.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한번 얘 그래프를 조금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를. 자, 그래서 fx고 플러스 2fx인데 잠깐만 fx를 그냥 문자라고 생각해보세요. f라는 그냥 문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f라는 문자에 대해서 이거 그냥 무난한 이차함수 그려질 거예요. 0,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0,0을 지나면서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뭐 적당히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그려질 텐데, 우리가 이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여기 f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함수가 뭘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우리가 고1 때부터 다뤘던 항등식을 약간 고3 버전으로 패러프레이즈를 해볼게요. 자, 항등식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어떤 액수를 집어넣어도 양쪽이 똑같다, 이 정도였는데 약간만 버전업을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양쪽이 똑같으니까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좌변에 있는 식과 그리고 우변에 있는 식이, 우변이 함수의 모든 속성을 공유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성을 공유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제가 다소 일반적인 속성이라는 명사를 쓰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이 함수의 속성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뭐 어쩌면 함수값이 될 수도 있고, 미분에서 나오는 기울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분을 했을 때 계산되는 넓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속성이라는 일반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방금 f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밝혔으니까 좌변에 있는 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속성은 뭐냐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하나의 속성을 갖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얘랑 항등식이라면서 똑같다면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돼요? 이놈도 이 친구도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함수겠구나.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이할 때, 자, 지금 우리가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2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가 뭐겠구나, 이런 식 하나를 알고 있고,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 식 두 개를 통해서 A랑 B의 미정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만약에 정말 얘네들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얘도 비슷한 결로 좀 풀릴 것 같거든요. 한번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심지어 얘는 이미 사이값 정리를 줬어요. 이거 우리가 나름대로 좀 힘들게 알아낸 건데 이미 사이값 정리를 줬어요. 자, 그러면 얘 바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존재하는 C에 대해서, 자, 뭐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이해하기 쉽게. 어딘가에 마이너스 3이 있다, 어딘가에 3이 있다. fx는 뭐 음수에서 양수로 가든 아니면 양수에서 음수로 가든 어떤 C라는 지점에서 이게 부호 변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근데 진행하기 전에 자, 이 작업은 하나 해야겠다. 자, ax 플러스 b를 잠깐 이항을 해둘게요. 먼저 ax 플러스 b. 자,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만 빼고 지울게요. 공유. 자, 그럼 똑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요거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봤으니까 이번에도 잠깐 f를 하나의 문자라고 보시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저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f라는 문자에 대해서 f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오차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차 함수구나. 자, 그럼 사실 우리가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오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반화해서 그리는 방법을 배우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f라는 똑같은 인수를 3번 중복해서 가지니까 이 함수는 확실하게 f가 0일 때 3번 접하는,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쓰면 삼중근을 갖는 요 정도로 생긴 점대칭 함수겠구나. 원점 대칭 함수겠구나. 뭐 요런 판단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서 거기 존재하는 C에서 분명히 FC는 부호가 바뀌는 과정을 한번 겪을 것이다. 요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FX축인데 FC는 0보다 크다가 작던지 0보다 작다가 커지든지 할 거예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러면 아마도 F라는 값이 0을 타고 뭐 X가 C일 때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든지 할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든지.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자, 제가 아직 이항을 하다 말았죠? a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자, 이항한 결과를 잠깐 g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x는 c에서 gx는 0이 될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왜냐면 f가 0을 지나갈 건데 여기다가 f에 0을 집어넣으면 0의 5제곱 더하기 0의 3제곱이니까 이거 gx를 0으로 만들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gx가 0이 될 뿐만 아니라 gx의 부호가 바뀔 것이다. 그냥 단순히 0이 되는 게 아니야. 0보다 원래 컸다가 아니면 0보다 작아지든지 0보다 작았다가 0보다 커지든지 둘 중 한 가지의 방식으로 gx의 부호가 바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이 세 번째는 약간의 좀 직관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 혹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거 gx 접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울기는 약간 직관만 믿기에는 불안함은 있기는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분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거 미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합성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라고 씁시다. 5F 4제곱 더하기 3F 제곱이라는 함수의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fx를 한번 합성을 해준 뒤에 뭐까지 곱해줘야 되죠? f'x까지 곱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이 끝나게 돼요. 합성함수 미분이. 자, 그런데 fx가 0이 되는 순간 c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c를 대입하는 순간 이 fc가 뭐가 돼요? 얘가 fc로 바뀌면서 이게 뭐가 될 예정이냐면 0이 될 예정이에요. 0. 그럼 그 0을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0, 3 곱하기 0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0이 된다. 그러니까 접한다는 것도 이게 맞다. 접하기까지 한다. 이런 결론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쓸게요. 지울게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세 가지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요? 자, 함수값이 0이 돼요. 그리고 부호가 바뀔 거예요. 그런데 접한대. 변곡정답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떤 함수가 있어. 0이 될 거야. 근데 부호도 바뀌어야 하니까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팍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야 돼. 어떤 그림 될 수밖에 없다? 변곡점이면서 X축에 접하는 그림을 그려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항등식은 좌변이랑 우변이 무조건 함수의 모든 속성을 공유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 함수의 속성은 뭐인 것 같아요? 이건 것 같아요.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gx라는 곡선이 좌변의 입장에서 봤을 때 k,0이라는 변곡점을 가지니까 이 우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k,0이라는 변곡점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무슨 색으로 그릴까? 일단 흰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혹시 제가 바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ln y는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의 그래프는 이 정도로 생겼다. 자, 한 방에 안 보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분하면 돼요. y''은 우리 항상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단 말이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분의 2x 플러스 1이 되겠죠. 동의하시죠? 자, 아마 변곡점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웬만하면 이계점수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걔까지 미리 구해 놓을게요. 자, 열심히 계산하시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분의 몫의 미분법이니까 자, 분자는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시사하는 바가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만 기울기가 0이 될 것이다. 아마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x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만 기울기가 0이 될 것이다. 자, 얘가 시사하는 바는 뭐죠? 얘가 시사하는 바는 이거 어차피 분모는 항상 양수일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 도함수들은 부호만 필요하니까 양수인 건 잠깐 무시해보자고요. 양수인 건. 자, 그럼 얘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일 테니까 그 사이에서는 양수일 거예요. 이게 도함수가 양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래로 볼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자, 여기가 x는 1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사이에서만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이 바깥쪽에서는 위로 볼록할 것이다. 우리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 이것까지 필요하다면 이제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2차식이고 1차식이니까 이거 어디로 수렴하게 되겠죠?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위로 볼록은 맞는데 갑자기 기울기가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는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상수함수 비스무리하게 생겼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 정도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 변곡점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봅시다. 이제 나는 gx를 그리기 위해서 자, 얘만 그렸어요. 얘만. 여기에 어떤 1차 함수를 뺐을 때에 대한 얘기니까 자, 얘랑 덧붙여서 어떤 ax 플러스 b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이렇게. 어떤 한 점에서 접하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번, 2번, 3번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0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직선이랑 곡선이 만난다는 건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둘을 빼면 0이 된다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어때요? 3번. 둘이 접해야 돼요. 둘이 접해야 돼.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어때? 직선의 기울기랑 접한다는 건 직선의 기울기와 곡선의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둘을 빼면 뭐가 되겠어요? 똑같은 값을 빼니까 0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접한다는 건 결국 직선과 이 ln 곡선이 접한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라고요. 자, 하지만 제가 2번 빼먹었죠. 2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gx가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써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접하면 부호가 바뀌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 직선이 크잖아요. 원래도 곡선보다 직선이 컸는데 쭉쭉쭉쭉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초록색이 흰색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초록색이 더 크다. 부호 안 바뀐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런 사고를 경험 삼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냐면 그럼 부호 바뀌면서 접해야 되잖아. 뭐밖에 없다. 이 변곡점 접선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 이런 결론에. 한 요 정도. 아니면 뭐 요 정도밖에 없겠구나. 둘 중 하나겠구나. 납득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돼서 변곡점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K라는 위치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좀 옮겨가지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K, 0 변곡점.
자, 그럼 이제 진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사실 계산해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케이스 둘 중에 당연히 하나만 정답일 거 아닙니까? 보통 그 케이스 하나를 쳐주는 게 보통 이런 의도를 알기 어려운 부등식 같은 것들이 그걸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원래는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 한번 그림으로 지금 풀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림으로 한번 밀어붙여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저 함수를 좌변을 미분해서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좌변을 대입해서 2를 집어넣어 보면 5f 이거 이번에도 t라고 쓸게요. 5t 4제곱 여기처럼 플러스 3t 제곱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2를 대입할 거니까 f2를 대입하고 f'2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은 2에서 뭔가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뭐밖에 없죠? 짝수 제곱밖에 없으니까 f2를 모르긴 하나 이거 무조건 0 이상이 될 거예요. 0 이상.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자, 여기가 x는 1이니까 x는 2는 대충 여기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이 그림에서 2에서 둘이 같아지면서 0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F2가. 동의하시죠? 자, 그러니까 F2가 0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이 지금 양수다. 양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양수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제시했냐면 F'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곱할, 이 뒤에 곱해줄 요 놈도 양수인 거잖아. 자, 그럼 양수끼리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돼야 돼요. 즉 좌변의 2에서의 기울기는 양수가 돼야 돼요. 2라는 위치에서 좌변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럼 속성을 공유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변에 있는 요식도 2에서 x좌표가 2일 때 증가하고 있어야 돼요. 증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x는 2가 여기 있으니까 x가 2에서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x가 2에서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으려는 gx는 곡선에서 직선을 빼야 되거든요. 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이를. 여기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이 점을 뺀 값을 말하게 될 거예요. 여기 뺀 값을, 이 길이를. 자, 지금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확실한 거는 부호는 음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눈대중을 한번 오른쪽으로 x를 증가시켜 보겠어요. x를 증가시키면 이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이 길이가. 둘의 차이가 더 길어져요. 하지만 부호는 여전히 뭐죠?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점점 더 커진대요. 이게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즉 우리가 지금 변곡점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x좌표 k가 만약에 1이라면 그래서 변곡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우변은 2에서 감소함수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이 길이가 길어지긴 하는데 이거 부호는 마이너스거든요. 아니 그러면 좌변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우변이 감소한다? 이거는 속성을 공유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케이스는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x는 1일 수 없는 거. x가 1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직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직선일 수가. 뭐 여기 x 이 점에서 접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로 그림까지 확인해 보면 아니 그러면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제가 직선을 뭐 그냥 더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변곡점 접선이 그려진다면 곡선 빼기 직선은 얘 빼기 얘잖아요. 어때요? 얘 빼기 얘인데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부호가 확실하게 양수다. 자, 이제 여기서 x를 증가시켜 보면 점점 더 벌어져요. 양수인데 점점 벌어져. 양수인데 양수였는데 이 양수가 점점 더 커져. 증가함수다. x는 2에서 증가함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얘가 맞겠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 싶었던 k가 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마이너스이다.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0 돼야 되니까 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접해야 되니까 한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 이런 계산들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계산 한번 끝내보면 어차피 이 식들은 좀 써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좀 지운 다음에 계산을 마무리를 해보면, 자, 마무리 계산입니다.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 왜? 둘이 만날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ln 4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이 0이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하나를 알 수가 있고, 정리는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리고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도 같아야 돼요. 왜? 접해야 되니까. 이미 미분 여기다 해놨거든요. ln 함수를.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4 빼기 2 플러스 2분의 5분의,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는 0이어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누가 봐도 얘가 더 풀기 쉽게 생겼죠? 자, 그럼 a 이항하면 a는, 계산해 봅시다. 이거 4 빼기 2 하면 2일 거 아닙니까? 2. 그럼 2 더하기 2분의 5를 하면 2는 2분의 4니까 2분의 9일 거예요. 2분의 9. 2분의 9. 2분의 9.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렇게 a 값 하나를 구할 수 있다. a가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요거 하나 구할 수 있고, 이제 그럼 이걸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이것도 이항할게요. 자, 얘도 이항하고 나면 b 빼기 2a는, 근데 a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3분의 4는 뭐가 되겠습니까? ln, 아까 계산했죠? 2분의 9가 될 것이다. 그래서 b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b는 ln 2분의 9에서 3분의 4를 뺀 값으로 정리가 되게 된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가 a 곱하기 2의 b제곱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이 문제의 정답은 a 곱하기 2의 b제곱입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3분의 2임을 알고 여기다가 요거를 그대로 올려줄 거니까 2분의 9는 앞으로 한번 튀어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결론 얻을 수 있다? 약분 칠 거 약분 치고 나면 마이너스 3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 이 문제 정답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지웠던 재작년 미적 28번, 그리고 이 문제가 뭔가 문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 미분하라든지 뭐 어떤 함수값을 구해보라든지 이런 지시어를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 두 문제가 모두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결정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배웠던 내용 중에서 계수 비교나 수치 대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항등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좌변의 최소값이 뭐가 있어, 그럼 우변도 같은 최소값을 가져야 되고, 뭐 최대값이다, 그럼 같은 최대값 가져야 되고, 혹은 뭐 좌변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어딘가 있어요, 그러면 우변도 똑같은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된다. 어떤 속성이 됐든 그것들을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요 24년도에 6평에 28번, 그리고 26년도, 그러니까 시행은 1년 전이에요. 자, 25년도에 시행되었던 26년도 미적 28번 6평입니다. 자, 그 두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뭔가 우리가 타당한 풀이, 개연성이 있는 풀이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